한편 션 스트릭랜드의 코치 에릭 닉식은 션처럼 자유분방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해야 집중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방랑자 같고 무법자 같은 애들은 어떻게 다뤄야 해요? 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애들한테는 책임감을 줘야 한다고 하셨어. 책임감을 주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의 일부라고 느끼고 스스로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션을 팀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거였어. 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지. 그러자 어느 순간 션은 팀 캡틴이 됐고 이 체육관은 션의 집이 됐어. 더 나아가 션의 훈련 태도와 근성도 체육관 안에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 그 끈질긴 투지 같은 것들이 말이야. 그런 애들은 벌 주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을 줘야 돼.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있잖아. 거기서 자아 실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봐. 션의 심리와 그가 살아온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나도 돌이켜봤을 때 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작은 문제, 사실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상황이었지.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지. 아,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왜냐면 션은 나를 브라더처럼 바라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순간 션이 처음으로 느낀 건 버림받았다는 감정이었어. 네가 나를 떠날 거라면 내가 먼저 너를 떠나겠다,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건 내가 택했어야 할 방식이 아니었어. 하지만 션을 이해하고 션의 심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나는 그가 익스트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에게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줬을 때 그때부터 션이 정말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또한 에릭 닉식은 오늘 6월 20일 호리구치 쿄지와 맞붙는 마넬 카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마넬은 그러니까 시야, 풋워크, 움직임 모든 게 정말 대단해. 걔를 볼 때마다 그냥 감탄하게 돼. 걔가 스파링할 때는 체육관이 멈춰. 모두가 하던 걸 멈추고 앉아서 지켜본다니까. 마넬은 진짜 뼛속까지 챔피언이야. 이번에 호리구치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기로 했고 마넬은 예전에 라이진에서 호리구치에게 진 적이 있어. 하지만 마넬은 지금 엄청난 상승세고 호리구치도 마찬가지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타이틀전을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하지만 그건 마넬 스타일이 아니야. 걔는 나가서 경쟁하고 싶어해. 그래서 6월 20일 걔는 메인 이벤트에 나설 거야. 지금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는 그 경기가 너무 기대돼. 알렉산더 볼카nov스키가 백악관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을 예정인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의 경기에 대해 자신의 예측을 밝혔습니다. 게이츠가 오픈하면서 펀치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 일리아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봐. 나는 일리아가 너무 날카로워서 그 타이밍에 게이츠를 잡아낼 것 같아. 그리고 일리아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수비도 탄탄해서 저스틴 게이츠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을 거라고 봐. 그러다 게이츠가 오픈하는 순간 게임 끝이야. 공격을 위해 몸이 오픈되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다고 봐. 그리고 그런 순간은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메인 이벤트고 5라운드 경기잖아. 게이츠가 완전히 가드를 올리고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경기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할까? 일리아의 파워를 빼려고 할까? 일리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니까 일리아에게 정타를 허용하지 않고 아주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어쩌면 일리아의 파워를 빼놓으려고 할 수도 있지. 레그킥을 던지면서도 정말 수비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게이츠의 전략일까? 모르겠어. 내 생각엔 아마 어느 순간 공격을 하기 위해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거나 지금이 공격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결국 그렇게 오픈하는 순간 일리아가 어쨌든 그를 잡아낼 거라고 봐. 나는 일리아의 KO 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일리아는 탑독이잖아. 그리고 그가 탑독인 데는 이유가 있어. 나는 일리아가 게이츠에게 너무 버거운 상대가 될 거고 결국 KO 승을 거둘 거라고 봐. 일리아가 초반에 KO 승을 거둘 수도 있고 만약 저스틴 게이츠가 꽤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두 번째 라운드 어쩌면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게이츠가 오픈하기 시작하는 순간 피니시가 나올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 다만 이전 경기에서 저스틴 게이츠도 충분히 수비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게이츠가 일리아가 곧바로 잡아내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 게이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작정 공격적인 선수가 아니거든. 자기가 공격하기로 마음먹으면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꽤 수비적인 선수야. 일리아를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게이츠가 가드를 올리고 수비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압박은 계속할 수 있고 일리아가 공격을 낼 수 있는 거리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타를 마칠 기회를 주지 않을 만큼은 수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 그게 일리아를 지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지켜봐야지. 하지만 내 선택은 일리아야. 초반 2라운드, 길어도 3라운드 안에 KO가 나올 거라고 봐.
앤더슨 실바가 UFC를 떠날 당시의 상황을 두고 나온 데이나 화이트의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최근 데이나 화이트는 앤더슨 실바가 40대였을 당시 자신이 실바를 두고 이제 끝났다고 말한 뒤 실바가 지금까지도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당시 실바가 8연패, 9연패 혹은 10연패를 당하고 있었다는 식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최근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실바가 유라이어 홀에게 패한 뒤 UFC를 떠나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실바는 3연패를 기록 중이었고 9경기에서 7패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실바는 해당 발언을 다룬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을 통해 반응했습니다. 대머리 놈이 또 헛소리를 하고 있네.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단체를 떠났어. 그런데 보아하니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그 대머리 놈 본인도 내가 이뤄낸 것들을 아직 잊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대머리 놈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있을 때는 징징거리는 일 없이 모두가 얻어맞았고 나는 그 단체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구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하나 확실히 해두자면 그 대머리 놈은 숫자로 셀 줄 모르는 것 같아.